노건호, 예, 주말 내내 그 노건호 씨의 추도사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사춘기 나 지금도 안 해. 내가 지금도 우리 신랑이 뭐 시키면 안 하는 사람이야. 난 시키면 절대로 안 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나한테 뭐 시키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 노건호 씨의 추도사를 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 주말에. 그죠? 일단은 뭐 그 아들이 얘기한 걸 보고 막 친노라고 막 욕을 했더라고. 그죠? 일단 네티즌들이 막 종편에서 막 친노라고 막 욕을 했어. 그래서 망치 부인이 한마디 한 거 아니야. 야, 그럼 아들이 반노하리? 그렇잖아. 저 노건호 아들이 친노라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아들이 반노하리? 그러니까 이제 친노란 얘기는 사라졌어. 이제 그 밑에 댓글에 그랬다며. 얘는 친노가 아니라 친자다. 얘는 친노가 아니라 친자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에 예의가 없다. 뭐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막 이러는 거야. 이 예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공자가 얘기한 거야. 공자가 얘기한 예의 기본이 뭐냐? 충과 효야. 그러면 충과 효라는 게 뭐야?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의 원수하고 잘 지내면 그게 불효야. 즉, 이 노건호가 김무성한테 그렇게 해퍼부은 거는요, 마땅한 도리를 지킨 거예요. 동양의 예의대로 한 거야. 부모의 원수인데, 거기다 부모를 모욕한 원수인데, 그 원수하고 화합하는 거, 그거 동양의 예가 아니야. 그거 무례하다라고 얘기한 새끼들, 그 새끼들이 무식한 거야. 예, 그 새끼들이 아주 무식한 거야. 그 다음에, 이종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뭐, 추도식이라는, 형식에 맞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종거리 노건호를 깐 거 맞아요? 그게 확실한 거야? 그게 이종거리가, 김무성이 그렇게 무례하게 왔던 걸 비판한 거야? 노건호를 비판한 거야? 그걸 분명히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게 노건호가 김무성이한테 해퍼부은 걸 갖고 시비를 걸었다라면, 그러면 이종거리 답해야 돼. 우당 선생 무덤에다 똥 퍼다 붓고, 화해하자고 악수하면 어떡할 건데? 우당 선생 묘소에다가 맨날 뻑하면 할아버지 얼굴 팔어. 맨날 할아버지 산소 갔었다라면서 맨날 할아버지만 팔고 있는 이종거리. 자기네 할아버지 무덤에다가 똥 퍼다 부은 다음에 화해하자 그러면 뭐 받아줄 거야? 그럼 우리 돌아가면서 똥 한 바가지씩 퍼다 부을까? 그 다음에 미안해 사과하면 받아줄 거야? 무엇보다 김무성이는 사과도 안 했어. 그 노무현이 NLL을 팔았다고 그 동영상 좀 찾아와. 김무성이 노무현이 NL을 팔았다라고 그 빗속에서 줄줄 읊었던 그 동영상 그거 한번 읽어봐. 그거 봐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노무현이 자기 아버지가 NLL을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허위 사실을 선거 때 아이씨 누구야? 누구세요? 그 동영상 한번 갖고 와봐. 김무성이가 2012년 대선 때 그때 줄줄 읊었던 동영상. 그 다음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갖고 오냐면 경향신문에 나온 김장수 인터뷰, 김장수의 주장,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NL을 지켰다는 그 기사 두 개 봐봐. 그러면 김무성은 대선에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그러면 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를 뭐라 그러느냐?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 그래서 이거는 징역 8개월형이야. 그럼 김무성은 국회의원 배지도 떼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10년 동안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김무성이가 조사를 제대로 받았어. 재판이 제대로 열렸어.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해놓고 아무 처벌도 안 받았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 오기 전에 그 어디에서부터 그 봉하마을 입구에서부터 삼보일배하면서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 가족들한테 용서를 빌면서 왔어? 그것도 아니잖아. 예의도 없이 그냥 지가 오겠다고 오기 전에 원래 내가 그랬잖아. 당 대표가 오면 당 대표는 의전 대상이야. 어느 공당의 대표가 오면 의전 대상이고 미리 온다라는 걸 얘기해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하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의전을 위한 사전 조율도 전혀 없이 지 오고 싶을 때 쉬고 왔다 가는 거. 그런 놈한테 욕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 부모가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더럽힌 놈한테 환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그건 불효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이종거리가 그런 노건호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거, 그거는 나는 앞으로 이종걸 할아버지 무덤에 똥을 누가 퍼다 부어도 할 말 없다고 봐. 어? 아니 자식된 도리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놈한테 그 정도면 예의를 지켰지. 미국에서 옛날 서부시대 같았으면 총 쐈어. 총 쏴서 죽였어. 중국이었으면 벌써 칼부림 났어. 부모의 원수인데. 어?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에 정상인이니까 그 노건호가 그만큼 말로 하고 넘어가 준 거지. 이게 옛날에 중국 같아서 봐. 그냥 쌍칼로 목을 베버렸지. 서부에서 무슨 배때기에다 총구멍 냈어. 뭐가 너무야, 너무하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 다음. 나는 이 노건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나는 도리어 내가 이 주변에 내가 이 여론을 느끼잖아. 몸으로 느끼는데 그 노건호의 말을 듣고 새누리당 지지하는 어른들도 욕하질 않았어. 왜? 그 새누리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찍고 있지만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 정도 얘기한 걸 보고 욕하는 어른이 없었어. 그죠? 솔직히 우리 내 주변에서도 새누리당 지지하는 할아버지들 많아. 이 할아버지들도 그 아들의 그 분노를 보면서 도리어 자기가 혹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내 자식은 그래줄까? 그런 고민을 했지. 사람된 도리로서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걸로 누구만 종편에서 지랄 연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바로 그 다음날 24일날 하루 종일 노건호 발언이 나왔어. 그죠? 하루 종일 노건호 발언을 내보내면서 노건호가 무례했다라는 종편에서 이제 쇼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발언을 듣고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죠? 내 주변만 그래? 내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들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하는 거야. 아들이 말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노건호의 말을 틀어줘서 막 싸가지 없다, 무례하다 이렇게 몰고 갈 생각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인 거야. 부모를 그렇게 잃은 자식이 저렇게 얘기할 만하지. 거기서 내가 어떤 코드를 봤냐 하면 그 할아버지들이 박근혜를 찍어준 게 박정희가 비참하게 죽었다. 그거였잖아. 내가 거기서 내가 되게 당황했다니까? 왜 그런 거지? 그놈이나 똑같단 말을 한단 말이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그런데 그 박근혜를 찍어준 이유가 박정희가 그렇게 비명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한테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어르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 생각에는 그게 이명박의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거 알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노건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야. 그렇지. 부모가 그렇게 죽었으면 자식이 절해야지.
그렇다니까. 그게 진짜 딱 느껴지는 거야. 나 진짜 당황했어. 어머. 그러니까는 박정희나 노무현 똑같이 보는 거야, 저 할아버지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부모가 불쌍하게 죽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자연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할아버지들의 묘한 그 동정심이 있었어. 그래서 노건어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거야. 도리어 반응이 좋았어. 도리어 어른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저놈아도 정치하겠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주말 내내 노건어 발언이 나오는데, 할아버지들이 아, 그거 정치하겠더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이게 얘네가 종편에서 계속 얘기를 돌렸는데 그게 도리어 어른들한테는 아, 저놈아 정치하겠네 이렇게 나왔어. 인물이다. 맞아. 그랬다니까 진짜. 예. 정말로요. 사람들이 노건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노건어의 발언을 듣고 일반 대중의 정서는 시원하다. 자식이 저래야지. 적과 알을 떠나서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면 자식이 저 정도는 해야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저놈아 정치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들이 이제 둘이 대낮에 막걸리 마시고 취한 할아버지들인데 그런 거야. 아이고 박정희 딸이 대통령 하는데 노무현 아들이 대통령 못하나? 벌써 대권 후보가 됐어. 그 한마디에. 이게 대낮에 막걸리 마신 할아버지들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아이고 박정희 딸이 대통령도 하는데 노무현 아들이 대통령 못할 거 뭐 있어.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니까. 그 할아버지들 딱 볼 때 절대 야당 지지자는 아니었어. 그런 얘기 자기도 들었다. 그런 얘기 자기도 들었다. 박정희 딸이 대통령 하는데 노무현 아들이 못할 거 뭐이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다. 여기저기서 그랬지. 거봐. 노건어 동영상 돌려가지고 종편 저거 역풍 불었어. 이런 미친년? 아이 왜 박근혜한테 하려고 여기 와서 하고 그래. 그런 얘기 여러 군데서 들었죠. 그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볼 때 얘네들이 노건어 동영상을 띄운 건 노건어 동영상을 띄워서 논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논쟁을 막 일으켜서 그 소위 황교안 청문회를 덮고 싶었던 거야. 황교안 비판을 노건어 논쟁을 일으켜서 노무현 욕으로 그 전국을 돌파하려는 계산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실패한 거야. 그래갖고 어저께 쑥 들어갔잖아. 그지?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노건어 말이 나왔는데 어제 노건어 얘기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쵸? 나는 어제 노건어 얘기 못 들었어. 노건어의 그 발언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나왔는데 이제 그 노건어가 잘했다라는 실제 여론이 있는 거야. 그 어저께는 발언이 안 나오더라고. 그건 뭘 얘기하느냐? 작전 실패했다는 얘기야. 일요일날 그걸로 막 논란 일으키고 싶었는데 도리어 노건어한테 갑자기 대선 후보로 떠올랐어. 노건어가. 문재인보다 나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어서 문재인보다 헐났다. 문재인보다 헐났다는 얘기도 들었어. 왜냐하면요. 그 노무현을 찍을 때 그 새누리당을 찍은 이명박 찍은 할아버지들 중에 노무현 찍은 사람이 많았어. 그 할아버지들은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선명성, 뭔가 이렇게 경상도 머스마가 갖고 있는 분명하고 똑부러짐, 그런 거를 이 어른들이 은근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을 찍었던 거지.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문재인보다 낫다고 그래. 노무현 찍고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었던 할아버지들이 야 문재인보다 헐 낫다, 뭐 박원순보다 낫다 이러면서 갑자기 노건호가 그 말 한마디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덮으려고, 쟤네들이 이제 노건호 얘기를 쓱 덮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막 잡범들 뉴스를 막 뿌리고 있는 거지. 내가 볼 때 노건호 마케팅은 쟤네가 실수한 거야. 종편에서 노건호의 논란을 일으켜서 무례하다 얘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김무성이가 노무현한테 한 짓이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2003년에 김무성이가 딱 그 뭐 기대가지고 그 국회 발언하면서, 국회 공식적인 발언을 하면서 나는 노무현이를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게 2003년 국회 발언이야. 그런 김무성이가 누구한테 예의 얘기할 수가 없잖아. 김무성이가 예의 얘기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번에 노건호 발언으로 김무성이가 집중 조명됐어. 김무성의 선거법 위반. 실제로 김무성이는 왜 조사 안 받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 어르신들이 관심도 끊고 있다가 그래 맞아. 김무성이가 그때 선거 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더니 그러면서 이 어른들이 어떤 심리냐면 내가 그 심리를 다 느껴보니까 이 어른들이 박근혜를 찍었어. 박근혜를 찍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왠지 박근혜가 잘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찍어준 거야. 그리고 그 박정희, 유경수가 불쌍하게 죽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찍어준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가 막 굉장히 똘똘하게 일을 잘할 것처럼 막 그랬잖아. 막 거품으로 막 박근혜가 정말 그 키워진 공주인 것처럼 키워진 리더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들이 찍어줬는데 박근혜의 2년 반이 부끄러운 거야. 박근혜의 2년 반이 부끄럽고 자신들이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 회의가 든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뭐라 그러나 죄책감 때문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보상심리라고 그럴까 미안함이야. 미안한 마음에 그 노건호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안 하는 거야. 예. 함부로 노건호에 대해서 욕을 안 하고 도리어 이 노건호 같은 애가 정치해야 된다. 노건호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예.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힌 건 야당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노건호의 발언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누구냐? 나는 정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나는 이제 몽땅 잊었소. 싹 잊어버리고 미련을 끊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야당에 관심이 있어. 그 알면 뭐해. 대부분이 그럴 건데. 하여간 등신 쪼다 새끼들이 국민 정서를 못 읽어. 국민들의 정서상 노건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등신 새끼들이 종편만 보는 거야. 디립다 종편만. 보니까 말이에요. 이종거리가 옛날에 안 그랬어. 근데 원내대표 된 다음에 저래. 그게 뭘까? 내가 고민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 답을 주셨어. 뭐냐? 원내대표실의 문제인 거야. 원내대표실. 그게 뭐냐? 국회에 원내대표실이 따로 있어요. 국회 보좌진들이야. 그래서 국회의 원내대표실을 구성하는 그 보조하는 애들이 따로 있는 거야. 걔네들이 김한길 때 쓰레기 같은 애들로 바꿔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내대표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멀쩡한 사람도 전병헌이가 저격수였어, 별명이. 그런데 원내대표 된 다음에 등신됐잖아. 박영선이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행진하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해놓고 모든 비상대책위원회 맡아서 등신됐잖아. 이종거리도 옛날에 그렇게 어이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절대 김한길 밑에서 꼬박 노릇할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원내대표 되자마자 저러는 거, 그거 원내대표실에서 자료 서치해가지고 안겨주는 그 놈들이 사쿠라들이야. 내가 볼 때 그것들이 지금 새누리 간첩들이라고 생각해. 김한길이가 당대표 하면서 괜찮은 당직자 다 잘랐어. 전국적으로요.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역당까지, 지역에 무슨 도당 시당 있잖아. 그런데 사람들까지 싹 깔았어. 그 갈면서 이상한 애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지금 지역마다 시당 도당들 개판이야. 내 말 맞지? 내가 들은 게 세 군데가 네 군데야. 일 잘하는 그 사람들을요 다 잘랐어. 김한길이가 당대표 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상한 놈들을 다 양아치 같은 애들을 거기다 심은 거야. 그래갖고 지금 도당 시당들도 개판되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여기 문제 있는 거야. 아니 당대표의 편지를 최고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게 언론에 어떻게 나갔겠어. 당대표실 원내대표실에서 일하는 애들이 간첩인 거야. 지금 중앙당 당직들이 개판인 거야. 그래서 이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서 당직자 바꾸려고 그랬을 거라고. 그때 친노 패권주의니 어쩌니 지랄 연명하면서 못 바꾸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마다 저러해. 문재인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죽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볼 때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중앙당 당직자 이것들이 그러는 거야, 이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왜 저지랄이냐? 보좌관들이 문제야, 보좌관들이. 보좌관들이요. 얘네들이 자 봐봐.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의원이 태반이야. 국정원 싸움 그렇게 할 때 발언 한마디 안 한 의원이 태반이라고. 그럼 걔네들 지금 불출마 선언해야 돼.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에 물갈이 대상이 절반 이상이야. 60% 물갈이 해야 돼. 그러면 60%의 보좌진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보좌관 애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갖고 보좌관, 비서관 이런 애들이 지네 의원 그만두면 자기들 밥줄 떨어질까봐 그래서 저래. 그래서 의원들이 저렇게 등신짓 하는 거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바빠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뉴스를 못 봐.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실에 있는 비서들이 뭐하냐? 뉴스를 취합해요. 뉴스를 취합해서 꼭 봐야 될 뉴스를 클리핑을 해가지고 아침에 딱 의원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여론을 훑어보는 거라고. 그거 하는 놈들이 하나같이 간첩인 거야. 종편만 보고 조중동만 보고 그런 애들이 뉴스를 클리핑해서 주니까 의원들이 저렇게 하나같이 등신짓을 하는 거야. 내가 여의도에 있어봐서 알아. 여의도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내가 잘 봐서 아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물론 이거는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야당의 문제야. 체질적 문제. 야당의 체질적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쟤네는 아직도 이제 여당은 여당의 흐름이 있잖아. 대빵 먹은 놈이 다 먹는다. 김무성이 공천권 갖고 있는 거잖아, 쟤네는. 근데 야당은 그게 아니거든. 야당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무주공산이 된 거야. 싸워서 차지하는 거야, 권력을. 그러다 보니까 내부 권력 투쟁에 모든 걸 다 하고 공천권만 쥐면 모든 걸 다 갖는 그걸 원해서 얘네들이 공천권을 쥐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권력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야당의 그 대표직이 이게 뭐라 그러나 안정적이진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야당의 대표직을 가지면 특히나 내년에 총선이 있어. 그러면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가지려고. 왜? 공천권을 가지면 공천 헌금이 있거든. 공천 헌금이 있고 그 공천 헌금을 자기가 안 받아도 둘러 애둘러서 받기 때문에 그게 그때 한몫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당대표를 하려는 거야. 그 공천권이 문제인 거야, 공천권이. 그래서 공천권을 쥐기 위해서 야당 대표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워서 자기네가 공천권을 쥐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당이 왜 저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 야당이 왜 저 모양이 됐느냐? 우리 국민들이요. 그 야당을 그렇게 버릇들인 거야. 김대중 선생님 그랬잖아.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노무현 노짱 그게 문제였어. 그래서 뭐냐,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급의 완벽한 뭐라 그러나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한 거야. 그런데 민주주의는요 그렇게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니라 다수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시스템이 안정돼야 되는 체제인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조선 왕정 이후에 일제강점기, 그러면서 모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까먹었어. 10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소위 독재가 40년을 간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승만 시절에 이승만 꼬봉 새끼들이 그냥 아녀자들을 강간하고 다녔어. 그래도 처벌 안 받았어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저기 뭐야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고문을 했어. 윤관시키고 군인 경찰 시켜 윤관시키면서 고문했던 정권이었어. 그게 40년을 간 거야. 이승만 13년, 그 다음에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그것들이 40년 해먹는 바람에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돼 있다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지지자들은 성범죄가 왜 범죄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성범죄를 일으키는 게 그게 그들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었어. 일상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좌우지간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가 없이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다수 국민이 내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가능한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정 다음에 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재정치 40년이야.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을 지나서 김대중 노무현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랐던 거야.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뭔지,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국민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추구한 민주주의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씹어대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언론의 메커니즘을 몰랐잖아. 우리 김대중 노무현 때 조중동이 이렇게 나쁜 새끼들인지 누가 알았어. 그때 잘 몰랐잖아요. 그때 뭐 솔직히 나는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저기를 당해. 그걸 뭐라 그러지? 탄핵을 당했을 때 안티조선이라는 그 노트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나쁜 놈들이라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그때가 내 2004년이었다고. 2004년에 이제 아직 네티즌이 되기 전 노무현이 탄핵당했는데 도대체 왜 탄핵을 시킨 거야? 내가 볼 때 걔 거지 같은 새끼들이 대통령을 다 해먹었는데 노무현이 뭘 잘못했다고 탄핵했냐? 이래갖고 내가 나갔단 말이야. 탄핵 반대 집회에.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 안티조선이라고 노트를 나눠주는 거야. 난 처음에 딱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무슨 사이비 교주 같다. 사이비 종교단체 같다 생각했다니까. 아니 조선일보가 뭘 어쨌다고 조선일보를 반대해? 내가 그때까지도 조선일보의 문제를 몰랐어. 2004년 3월까지도 조선일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랐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 2004년 총선에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조선일보 봤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다 봤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가 왜 문제 있다고 그런지 난 몰랐던 거야. 어머, 나중에 내가 그 김근태 의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김근태 의원의 발언을 했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했어.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쓰는 내용하고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이 쓰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야.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잖아, 비서들한테. 오늘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맞대는 거야. 야, 근데 왜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한겨레는 이렇게 쓰냐? 그랬더니만 원래 그렇다는 거야. 몰랐어, 나는. 그때 처음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언론들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한 거야. 같은 발언을 이 새끼들이 이렇게 꼬아서 내는구나.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정치인을 병신 만드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직접 본 거야.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댓글을 하는 놈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수백 명이 몰려와갖고 댓글을 다는 거야. 똑같은 말로. 말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이 시발놈들 봐라. 이게 틀린 뉴스인데. 그리고 같은 발언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 좋은 뉴스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에서 막 좋은 기사가 떴어.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그지같이 쓴 기사에 댓글이 막 달려. 그러면서 그게 메인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수상했지.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어떤 놈들이 이상한 기사에다 일부러 댓글을 달아서 노출을 시키네? 그게 내가 자생적 네티즌 수사대였던 거야. 근데 홈페이지만 관리하면서도 이놈들의 흐름을 보게 됐던 거지. 그러면서 사실 그때 긴가민가 했어. 왜냐 안티조선 한 사람들이 너무 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나는 그 왠지 안티조선은 좀 신뢰가 안 갔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조중동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청와대 기자 대기실에 못질할 때 나 그때 비판했어. 왜 비판했냐? 기자들이 그래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기자들이 잘못했다고 못질을 하는 건
그건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다. 스스로 나가게 해야지. 스스로 나가게 해야지. 그 기자실에다가 모치라고 이러는 거는 나는 정말 좀 저건 스스로 욕먹으려고 기자들을 적으로 두고 욕먹으려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젠 내가 분명히 알아. 이제는 내가 분명히 알아요. 이제는 옛날에 왜 김대중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나. 김대중 노무현 때 왜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맨날 등신 취급받았나. 이젠 알아. 뭐 때문이야? 언론 때문이야. 언론이란 이름의 이 개새끼들이, 소위 이 언론은 누가 돈을 내줘? 여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엄청 두껍잖아. 절반이 광고야. 그 광고 봐봐. 다 누가 대기업이야. 한쪽 면에 나비 날라다니고 애가 웃고 아빠가 애 까르륵, 그거하고 대기업이 무슨 관계 있냐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그 아버지들은 애 안고 풀밭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냥 그 기업 광고들을 보면 막 그 꽃놀이 하는 가족의 모습 다 개뻥이잖아. 그걸 이미지 광고라 그래. 그 이미지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광고예요. 그거 몇 억짜리야. 그 이미지 광고 맨 뒤쪽에다가 이미지 광고 넣는 거, 그거 1억이야. 1억이 넘어가. 2004년도에 그게 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조중동 같은 언론사의 광고비, 그 광고비를 대주는 게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 재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언론사를 운영을 해. 그러니까 이 언론은 누구의 입맛에 맞아야 돼? 재벌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벌에게 충성하는 게 언론이야.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부 독재자들에게 충성을 했어. 그런데 왜냐면 충성 안 하면 붙들려서 고문당하니까 막 똥구멍에다 찌르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겁나가지고, 옛날에 군부 독재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만세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김영삼 때부터, 아니지, 노태우 때부터지. 노태우 때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 재벌 권력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 노태우 때. 그러면서 얘네들이 돈 맛을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언론이 누구랑 손잡고, 옛날에는 독재 권력과 언론이 손잡았었다라면 지금은 재벌과 언론이 손잡고 정치를 주무르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거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0% 완벽한 정부였고 100% 잘했냐? 그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미친놈이야. 김대중 노무현이 100% 완전한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씨발놈이고 미친놈이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했다. 그건 맞는 말이야.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민주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 그 말은 맞지만 완벽한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아니 무슨 교주도 아니고 인간이 무슨 완벽해. 김대중은 김대중의 잘못이 있고 노무현 땐 노무현의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대중의 공과 가를 정확히 봐야 되고 노무현의 공과 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야.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 민주적 지도자에게 우리가 시키는 거야. 옛날에 내가 문재인 후보하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할 때, 그때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 나는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 안다. 그런데 지금은 노무현식 정치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우리는 노무현 같은 정치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 노무현보다 나은 정치인을 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5,000명 봤잖아. 그때 문재인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만들어지던 시대의 시대정신이 다르고 지금의 시대정신이 다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시대하고는 다른 요구가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지지했던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막 노무현이 완벽했다? 김대중이 완벽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들이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다음에 우린 더 나은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지지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노짱이 그립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아프잖아. 내가 그때 터진 속이 아직 봉합이 안 됐어. 내가 그때 심장이 그때 찢어졌나 봐. 내가 문재인이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한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혁신적인 면이 있었던 거 아닐까.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그때 심장이 찢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아파. 숨을 막 쉬면 쓰라려. 이렇게 숨 쉬면 심장이 쓰러진 게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결국 노무현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뭐라 그러나, 틀거리에 갇혀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위대했다라는 그 생각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제일 설치고 다녀.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의 공과 가를 알아봐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노무현의 극렬 지지자들은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노무현이 옳다. 노무현의 분신, 노무현의 현신, 문재인이 하면 무조건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국민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쟤네 좀 이상해. 쟤네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막 박정희를 막 섬기면서 박정희 동상에 절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 같잖아. 근데 노무현 지지자들에게도 똑같다고. 박정희 우상에 가서 절하는 인간들이나 노무현이 완벽하다고 떠드는 인간들이나 국민들이 볼 땐 똑같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들을 올바른 민주주의적 리더십으로 분석해야 돼. 그래서 장점은 따라 배우고 단점은 극복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하면 민주주의는 없어. 자, 일단 뭐 여기까지가 내가 노건호 이야기에서 노건호의 추도사, 나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노건호 추도사는요, 내가 볼 때 자식으로서 마땅한 할 말을 했고, 도리어 노건호가 했던 말을 듣고 그게 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야당 의원들 그 명단 밝혀. 그 목소리 변조하고 익명으로 얘기하지 말고 얼굴 까고 얘기해, 씹새들아. 너희 새끼들이 야당답게 못 싸워서 김무성이가 당대표가 할 때까지 그 선거사범을 못 잡아넣어서 그 아들이 직접 나선 거야. 그럼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욕지거리냐? 지들이 도리어 그 사실 그 가족 앞에, 노무현 가족 앞에 김무성이가 쳐 앉아있게 못했어야지. 오지 못하게 했어야지. 그걸 그대로 살려두고 거기 와서 끼질끼질 와가지고 그 짓거리하고 앉아서 오직하면 아들이 열받아서 그 말을 했겠어? 근데 아들이 잘못했대. 야! 배지 떼! 내가 그거 떼라고 그러기에는 여자도 있는 것 같아서 배지 떼! 너희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에서 뭐가 도움이 돼? 법을 지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김무성이한테 줄 서가지고 등신 새끼들 진짜 그거 떼! 뺐지. 뺐지 얘기한 거야. 목 아파. 배지 떼라고. 왜들 그래? 아유, 못 들어가.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김진호의 가족 사진 듣고 계십니다. 둘 다 떼라. 그 괜찮네. 둘 다 떼라 그거.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저기 이곳저곳에서 유튜브에서 김무성 발언 이거 그냥 노건호의 영상만 보면 안 되고 유튜브에서 김무성의 그 선거법 위반 발언 그거 다 듣고 그 다음 김장수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NL을 지켰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13년 가을이야. 어? 그거 듣고 그 다음에 그 노건호의 연설을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내 젊음 김무성 발언이요. 김무성 NLL 발언. 그 동영상 그거 같이 봐야 돼.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띠 그거 징역 8개월형이야.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에 처해지고 10년 동안 출마 못해. 씨발.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자 왔어 드디어. 봅시다. 아니 나는 뉴스에 나온 얘기만 했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날 잡아갔던 놈들이 아니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그것도 야당 후보들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그거 뉴스에 나온 얘기만 갖고 비판했는데 그걸로 나한테 징역 8개월을 때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놈은 왜 조사도 안 하냐고. 어떻게 재판 안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중앙선대위 특별본부장이신 김무성 본부장 소개합니다. 김무성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정문원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국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나는 국책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짜집기해서 좀 헌법 읽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중간중간에 읽었어. 봐봐. 그래서 나는 쭉 문장이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 김무성이가 읽은 장면들이 바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따내는 장면이야. 너가 포기할 거 포기해라. 내가 북한을 위해서 내가 국제무대에서 많이 방패막이가 해줬으니 너가 정말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내 말 들어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그 김정일을 항복받기 위해서 앞에 한 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저렇게 읽은 거야. 완전 사기꾼이죠.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저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면서 김정일 욕한 부분이야. 김정일을 비판하고 김정일한테 평화통일을 위해서 너네 군부대 뒤로 가라. 뭐 평화특구 확대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북핵 포기해라. 근데 그 뒷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앞부분에서 야 내가 이제까지 네 편 많이 들어줬잖아. 이제 네가 한반도를 위해서 이런 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는데 뒷부분은 싹 빼고 앞부분만 다 짜집기를 해서 저거 선거 때 읽은 거야. 무엇보다 저 지금 읽고 있는 저 자료는 소위 남북 고위 정상회담의 자료이고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어. 저걸 보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 내용을 지들끼리 무단으로 빼돌려가지고 지금 선거 때 짜집기를 해서 읊어댄 거예요. 이게 지금 저 김무성의 저 발언은 단지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야.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야.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와 화해 협력을 저해한 행동이었으며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저거 만약에 내가 저렇게 했으면 아니 노무현이 만약에 저렇게 했으면 부관 참실했을 거야. 사형시켰을 거라고 저것들이. 계속 봅시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뱅커 델타 아시아 BG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 부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야당은 뭐 했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김한길이가 한참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본부 야당 최고위원회 전부 다 동반 사퇴하자고 개 지랄 떨고 지가 사퇴해갖고 그때 그 문재인 후보는 당 선거본부도 없이 선거를 치렀어야 됐어. 김무성이가 저짓거리 할 때 김한길이가 그런 짓을 했어.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외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짜증게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작전 계획 5번 2구라는 것은 미군 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종석에게 요구했는데 미국 백기고 우리가 병수로 짓자고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되지 않아서 보고서 써내라고 했습니다. 병수를 꼭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신문장에서 군박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까? 이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당하셨어요? 자, 이랬던 김무성이 전병헌이 인터뷰하고 있던 맨 앞부분이 뭐냐? 그때 전병헌이 노무현이 NL을 포기했다고 기자회견했어. 그 기자회견을 하고 김무성이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저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다고. 저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돼. 그리고 김무성이 총괄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김무성이 징역형을 받으면 박근혜 당선 무효야. 그거 알아요? 총괄본부장이 저걸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박근혜는 당선 무효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고 지금 김무성은 저런 짓거리 하고 처벌도 안 받았어. 서면 조사 받고 끝났어. 씨발. 그런데 어디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와. 어디 뻔뻔스럽게 그 자리를 와.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NLL을 팔았을까요? 박근혜가 국가안보 전략실장으로 썼던 김장수,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노 전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말해서 NLL 지킬 수 있었다. 씨발 이게 10월에 얘기한 거야. 13년 10월에. 12년 12월에 김무성이가 저 개 거짓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았다가 개지랄 떨었는데 10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때 가서 얘기한 거야. 이 기사 여러분 꼭 확인하셨다가요. 이거 여러분들 뭐 노무현이 NLL 팔았다 이렇게 얘기한 새끼들한테 갖다 발라줘. 그러니 노무현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노 대통령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던 김무성이가 와가지고 추도식에 참여했답시고 떠들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할 말을 한 거지. 육주기를 맞이해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면서도 인상 깊은 추모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콘서트, 사진전, 음악회, 시민문화제, 추모 강연, 글짓기, 그림대회, 걷기대회, 추모 공간 운영 등 손꼽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데 대해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경이롭습니다. 고인께서 그렇게 주목하셨던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라는 정치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5월은 한국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의 달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기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어 주신 분들,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추도식을 준비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김해, 부산, 경남의 많은 지역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묘역과 주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역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되씹어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묘역과 봉하마을을 가꾸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지만 멀리서나마
이 자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휘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러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뭐 뽕쟁이가 뽕?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국가의 최고 기밀인 정상회의록까지 선거용으로 뜯어뿌리고 국가 권력 자원을 총동원해 소수파를 말살시키고 사회를 끊임없이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세우면서 권력만 움켜쥐고 사익만 채우려 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채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힘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찌하시려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막말로 박근혜도 대통령 하는데 막말로 박근혜도 대통령 하는데 노무현 아들이라고 대통령 못할 이유 뭐 있냐? 안 그래? 생바보 박근혜도 대통령 하는데 보니까는 저기 노건호는 공부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더만 내가 이게 저 얘기를 보고 내가 사실은 내가요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계속 누워있었어. 그 일요일 아침까지 주일날 아침까지도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싶어갖고 막 시름에 겨워 누워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YTN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노건호가 저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틀어주는 거야. 벌떡 일어났잖아. 어이구! 천년 보고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다. 야당 의원 130몇 명보다 훨씬 낫네. 그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갖고 내가 채팅하러 왔잖아. 내가 그나마 지금 이게 뭐라 그러나 컨디션이 회복된 거는 노건호 저 말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노건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어. 노건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 무슨 처음에 이과에서 공부를 했더만 이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그 건대에서 화공과? 화학과 화공과를 공부하다가 연대 법대로 편입을 해서 연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기업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지금은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아, 동국대야? 건대가 아니라 동국대. 그게 무슨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그 많은 중국의 주요 핵심 정책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그 노건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 지금 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생각 없다. 내년에 총선용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내년에 싹 말아먹어야 되니까 지금 꼬라지를 봐서 이제 싹 다 말아먹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내년 총선용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무엇보다 중국 쪽에 가서 공부를 철저히 하고 많은 인맥을 쌓고 돌아올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노무현 딸이 지금 미국 가 있는 거 아니야? 노무현 사위가 변호사인가 뭐 그렇다며. 그러니 미국에서 인맥도 좀 충분히 쌓고, 노무현이 실패했던 건 이 인맥의 문제였어. 김대중의 인맥을 노무현이 그대로 받아앉질 못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인맥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노건호가 중국에 가서 이 외교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그 사인이라고 보고, 그걸 연구하고 중국에서 많은 인맥을 쌓아서 돌아와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딸도 미국에서 충분히 많은 민주 인사들하고 인맥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라고 그냥 있으면 안 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면 자기 일신의 영달을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자식은 부모의 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려면 미국의 철저히 인맥을 꿰뚫어서 미국에서 사람다운 사람, 정상적인 인맥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노건호 씨를 잘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노건호 같은 사람들을 잘 키워서, 노건호 같은 사람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나라에 큰일에 써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 노무현 대통령의 단순 무식 지지자들, 얘네들이 때도 안 됐는데 또 노건호를 들고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문재인 당대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지. 기어이 문재인을 당대표를 만들어갖고 걸레를 만들었잖아. 내가 걱정되는 건 딱 하나야. 노건호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중요할 때 우리가 큰 인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치적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걱정되는 게 소위 이 노무현 팔아서 배지를 달려는 그런 놈들이 무르익지도 않은 준비 안 된 노건호한테 야 내년에 총선 나가자 그래서 네가 깃발 들고 우리가 따라갈게 뭐 이러면서 바람 넣고, 그래서 노건호가 내년에 총선 나오면 나는 말아먹는다고 봐. 아직 노건호는 그렇게 내년 총선용 이렇게 쓸 인물이 아니야. 그렇게 틀림없이 또 노건호를 써가지고 그 뻘짓거리 하는 그런 애들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야. 한번 지켜보겠어요. 예. 문재인 하나 말아먹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노무현의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이 딱 셋이었어, 내가 볼 때. 이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노무현 친노 그런 인간들 중에 나는 별로 인정을 안 해. 내가 노무현의 사람들 중에 인정하는 게 딱 셋이었어. 문재인, 문성근, 안희정.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옥 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안희정은 이 사람은 정말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드문 사람이다. 또 문재인. 한 번도 박지원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면서 지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게 보였어. 그러나 문재인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문재인은 정말 뒤에서 돕는 자이구나. 그래서 내가 인정했어. 그 다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노사모를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빚이 되고 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문성근. 그 내가 딱 셋을 인정해. 나 이광재 사람으로 인정 안 해. 난 이광재라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하고, 예. 내가 볼 때 노무현의 사람 중에 쓸만한 건 딱 셋이었어. 문재인, 문성근, 안희정. 나머지는 노무현 파는 인간들이야. 나는 노무현 파는 인간들이라고 봐. 그런 인간들을 나는 이광재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이광재가 그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고. 자기가 지금 마지막 대법원 판결 남아 있었어. 도지사가 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나왔고, 그래서 도지사 잘린 거 아니야. 그래서 경선을 치렀어야 됐고, 다시 한번 재보선 했어야 됐고. 나는 이광재는 참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봐. 이광재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입 밖에 내지도 마. 노무현 대통령 좌광재, 우희정,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정치 자금 비리에 연루됐던 인간들, 걔네들은 다 지워. 다시 기회 주지 마. 언제적 이광재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 이광재가 할 일은 다 했어. 나라 싹 말아먹고, 강원도 도지사 돼가지고 그 일로 말아먹은 걸로 그의 역사적 사명은 다 했어. 다시는 어디 나오지 말라 그래.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자, 그런 이 노건호의 발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랄 연병 때 떠는 놈들에게 그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야.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은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갈 길입니다. 그동안 실정만을 거듭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린 노무현 대통령은 제게 노무현 대통령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제2, 제3의 똑같은 이러한 사태를 조장하기 위한 저희로 장관을 임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노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과연 올바른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김두한 장관 하나 영웅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못난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한테 여실히 증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의? 김두한 장관 하나 영웅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못난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한테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예의?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 여당 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따대고. 그래. 뭐 지나가는 개나 소나 예의를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김무성이는 그러면 안 되지. 응. 지나가는 개나 소가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면 지켜줘야 되지만 김무성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봐.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좌우지간 주말 내내 노건호의 발언을 논쟁화시켜서 그걸로 얘네들이 덮고 싶었던 목적은 뭐야? 황교안 청문회야.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총리 청문회 여론몰이를 막기 위해서 얘네가 모든 걸 집중을 한 거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역풍이 불었어. 도리어 이건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노건호의 저 발언이 잘했다 싶은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노건호가 저 정도 발언한 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얘 생각한 놈들이 이상한 거야. 내가 볼 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고 그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 2012년에 부관 참시를 했는데 아들이 돼갖고 저 정도 말도 안 한다면 그게 웃기는 거지. 거기다 김무성이가 그 당사자 아니야. 그걸 갖다 이상하다라고 들은 인간들이 나는 이종거리가 지네 할아버지 무덤에 똥 퍼다 부은 거라고 생각해. 이종거리가 할아버지 팔아가지고 원내대표까지 된 사람이 누구야 노건호가 말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 할아버지 무덤에 똥을 한 트럭 부은 거라고 생각해. 할아버지 은덕으로 국회의원 하고 앉아있으면서 어디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한 아들한테 뒷담 말할까? 그게 할 짓이야?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당 의원들이 이종걸 말고 딴 놈들도 많단 말이야. 여기부터가 중요한 말이야. 이종걸 말고 실제로 이 노건호의 발언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비판한 놈들이 있어. 그런데 몇몇 댓글원들이 이종걸만 드립다 물고 늘어져. 이게 왜일까? 진짜 더 악하게 욕한 놈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얘기 안 하고 요 댓글원들이 계속해서 이종걸만 물고 늘어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청문회. 이종걸이가 책임지고 원내대표가 돼서 이번에 황교안이 청문회해야 되잖아. 황교안 청문회를 위축시키려고. 이종거리가 황교안 청문회 잘해보자 으쌰으쌰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욕먹이는 그런 걸로 나는 보여요. 나는 이종걸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종걸에 대해서 이종걸 말고 다른 놈들이 더 못된 소리 많이 했는데 계속 이종걸만 물고 늘어진 이유가 뭘까? 이거는 그 청문회에 야당이 으쌰으쌰 하면서 청문회에 집중할까봐 그래서 이종걸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타겟을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이종걸이 빌미를 줬지만
내가 볼 때는 지나치게 이종걸 욕만 물고 늘어지는 목표가 나는 이 황교안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나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러면서 나 드는 생각이,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종걸 문재인 당에서 황교안을 떨어뜨리겠어?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종걸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내가 볼 때요, 황교안이 통과되면 그건 문재인의 무능이야. 문재인 이종걸이 목숨 걸고 황교안은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별 기대가 안 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들어. 이번에 내가 볼 때는요, 이 문재인하고 이 이종걸이 황교안 청문회 똑바로 준비 못하고, 그래서 황교안이가 총리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새정치연합의 의원들 내년에 130명 전부 다 배지 내놔야 된다고 봐. 이거는 130명 공동 책임이야. 지금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황교안 이미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 안에 내가 느껴져.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없는데 내가 딱 감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이것들이 황교안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미 자포자기한 거야. 그래서 청문회 위원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나 나간 것 같아. 청문회의원 짠 것 같아. 그래서 내 느낌에는 이번에 황교안이 통과되면 130명 모두 배지떼는 거야. 아무도 출마하지 마. 너네 목숨 걸고 130명이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황교안 떨어뜨려. 그러면 관심 다시 가져줄게. 아니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세정연은 벌써 묻었소. 나 이미 묻었어.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세정연은 발언 금지야. 아니야, 한마디만 더 하고. 여기 김상곤 얘기까지 하고, 자, 김상곤 얘기를 할게요. 김상곤 혁신위원장?